주변에 보이는 나무에 어느덧 푸른 숲이 앉았습니다. 하루하루 싱그러워지는 나무와 꽃잎을 보며 우리의 마음까지 싱그러워지는 6월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마스크 틈새로 들어오는 여름의 향기를 즐기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광주교통방송 시니어 교통캐스터 김정옥입니다. 여러분, 6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6월 1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 우리 정부가 정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고령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가장 취약한 존재가 됩니다. 이번 시간은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노인 인권의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분, 광주광역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서미경 과장 함께합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요. 2004년부터 저희 광주광역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개소돼서 노인학대 예방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신체적 학대는 어르신에게 신체적으로 폭행을 가한다거나 또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또 정서적 학대는 어르신에게 비난하거나 모욕하거나 위협을 주는 행위로서 어르신을 무시하는 행위, 또 반말을 사용해서 어르신을 경시하는 행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성적 학대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또 어르신을 케어하는 과정에서 뭐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는다던가 또 무방비하게 또 CCTV를 사용해서 어르신의 성적 부위가 노출된다던가 이런 것들도 해당할 수 있고요. 경제적 학대는 어르신이 원치 않는데 경제적으로 착취해가는 것들 또는 구걸하는 행위를 시키는 것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어르신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을 때 부양 의무자나 보호자가 어르신의 돌봄을 소홀히 하거나 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셔놓고 찾아뵙지 않는 행위들이 해당될 수 있고요. 또 어르신 스스로가 삶을 포기해서 타인의 어떤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 자기방임에 해당합니다. 어르신을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고 오는 행위도 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 어르신을 요양병원에 모셔놓고 찾아뵙지 않는 행위들도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어떤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녀들도 함께 늙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을 모시는 상황에서 노인이 된 자녀들이 어르신에게 부양 스트레스를 경험하다 보니까 어르신에게 학대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또 배우자 간에 함께 생활하는 결혼 생활 생애 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어르신들끼리 배우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노노학대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스스로 이제 어르신들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노노학대가 좀 감소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중요하고요. 또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모두가 다양성을 가지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노인 인권을 위해서 항상 저희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노인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으로부터 인격적 침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증가하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 최근에는 노인 요양시설에서도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 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정금희 요양운영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남제주본부 요양운영부장 정금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요양운영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요양운영부는 그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을 해서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서 재가시설과 입소시설, 주간보호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인학대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고된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 그 입소시설에서 어르신이 낙상으로 골절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호자가 어르신 몸에 그 멍이 든 것을 발견을 하고 노인 학대로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노인 그 학대로 그 신고 접수가 되면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서 사례 회의를 통해 노인 학대 유무를 판정을 하고 있고요. 그 판정 결과에 따라서 상담이나 법률 자문, 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필요하면 그 현지조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저희가 지자체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요. 또 건강을 유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는 지역사회와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내 가족, 이웃의 문제라 생각하며 모두 관심과 참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도로교통공단 광주교통방송 시니어 교통캐스터 김정옥이었습니다.